버크에지스의 메시지, 파이프라인을 구축하라. 나는 아직도 25년 전에 돌아가신 아버지와 함께 초저녁마다 체스를 두던 모습이 어제의 일처럼 생생하게 떠오릅니다. 당시 나는 저 멀리 태평양이 굽어치는 에콰도르 해변 인근의 주택 베란다에서 아버지를 놓아 체스판에 말을 정렬하곤 했습니다. 거센 물보라를 일으키며 모래사장을 휩쓸던 파도, 히비스커스 꽃향기와 함께 실려오던 비릿한 바닷냄새, 어둑해지는 수평선 너머로 아름다운 여운을 남기며 사라지던 노을 등 나는 지금도 그 멋진 풍경을 모두 기억하고 있습니다. 아버지와 나는 밤늦게까지 체스를 두기도 했는데 그때마다 아버지는 내게 여러 가지 삶의 조언을 해주었습니다. 세상의 그 무엇도 당연히 주어져야 하는 것이라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 아버지는 멀리 수평선을 바라보며 이 말을 몇 번이나 반복했습니다. 결코 있을 수 없는 일은 없다. 세상의 그 무엇도 당연히 주어져야 하는 것이라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 아버지가 이 말을 반복한 이유는 쿠바에서 카스트로가 집권하던 1959년의 일을 잊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쿠바에서 혁명이 발발하기 전 아버지는 손가락 안에 드는 재벌 중 한 분이었습니다. 언젠가 타임에 실린 기사에 따르면 아버지는 2천만 달러, 현재 약 2억 달러에 달하는 재력을 거머쥐고 있었습니다. 실제로 아버지는 목화공장, 소매점, 섬유공장, 화학공장, 상업용 토지 등 12개 업종에서 활발하게 사업을 벌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카스트로가 혁명에 성공하면서 정권이 하루아침에 바뀌자 부모님은 입고 있던 옷차림 그대로 쿠바를 탈출해 자메이카로 갔습니다. 아버지가 운영하던 여러 사업체와 은행에 남아있던 돈은 모두 공산주의자들이 흔히 주장하는 것처럼 인민에 대한 범죄를 처단한다는 명목으로 고스란히 국가에 빼앗기고 말았습니다. 아버지에게 굳이 죄가 있다면 그것은 열심히 노력해서 사업에 성공하고 그 사업을 당연하게 여겼다는 것입니다. 아버지가 좀 더 영악하게 처신해 당시 재산 중의 일부를 국외로 빼돌렸다면 그토록 고통을 당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아버지는 절대로 카스트로가 혁명에 성공할 수 없을 거라고 굳게 믿었습니다. 정부가 전복되는 일은 당연히 없을 거라고 단정했던 것입니다. 그 믿음은 완전히 빗나가고 말았습니다. 결국 아버지는 비싼 대가를 치러야만 했습니다. 파이프라인은 생명선. 내 아버지는 타고난 사업가 기질을 살려 다시 일어서기 위해 무척 애를 썼습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경기 침체와 지병인 심장병이 악화되면서 재기하는 것이 결코 쉽지 않았습니다. 임종이 다가왔음을 느끼던 순간에도 아버지는 절대 세상을 탓하거나 후회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주어진 삶이 끝날 때가 되었다는 사실에 아쉬움을 느꼈을 뿐입니다. 아버지는 나와 함께 체스를 두면서 아버지가 그때까지 어떻게 살아왔는지, 40대에 어떻게 상당한 재산을 모을 수 있었는지 들려주었습니다. 아버지는 내게 아버지 나름대로의 삶의 원칙을 알려주고 싶어 한 것입니다. 특히 아버지는 여러 번이나 왜 자기 사업을 해야 하는지 강조하며 나를 일깨워주려 했습니다. 사실 자기 소유의 사업을 한다는 것은 곧 독립성과 통제력을 갖고 있음을 의미합니다. 나아가 아버지는 소유한 사업체가 많으면 많을수록 좋다고 했습니다. 아버지가 특별히 강조한 말은 이것입니다. 파이프라인은 생명선이다. 이 말을 마음 깊이 새기고 있던 나는 25살의 나이에 첫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일찌감치 내 사업을 시작해서 그런지 지금은 아주 빠른 속도로 성장 중인 사업체를 몇 채나 소유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흥미로운 것은 내 사업체 중 하나인 에퀴보어는 말 그대로 파이프라인 사업이라는 사실입니다. 에퀴보어는 가스나물이 지나가도록 지하에 파이프라인을 설치하는 일을 합니다. 요즘에는 그 파이프라인을 통신업체의 파이프라인이라고 할 수 있는 광 케이블을 설치하는 데 사용하고 있습니다. 파이프라인은 많을수록 좋다. 아버지는 늘 사업의 다각화를 강조했습니다. 어쩌면 그런 경영 철학 때문에 12개 업종에 달하는 사업체를 운영했던 것인지도 모릅니다. 파이프라인이 하나면 생명선도 하나뿐이다. 파이프라인이 생명선임을 강조하던 아버지는 몇 개의 파이프라인을 갖고 있어야 하느냐는 내 질문에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파이프라인은 많으면 많을수록 좋다. 몇 달 전 나는 부자 아빠, 가난한 아빠의 저자인 로버트 기요사키가 제작한 부자 아빠가 가르쳐준 투자에 관한 모든 것이라는 CD를 들었습니다. 그 CD에는 개울에서 물을 길어와 1마일 정도 떨어진 마을까지 운반하는 일을 하게 된 두 젊은이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중 한 젊은이는 물통을 준비해 그것을 등에 지고 마을까지 날랐습니다. 다른 한 젊은이는 개울에서 마을까지 파이프라인을 설치했습니다. 물론 초기에는 물통을 지는 것보다 파이프라인을 설치하는 것이 훨씬 더 힘들었지만 장기적으로는 파이프라인을 설치한 젊은이가 결국 성공했습니다. 로버트 기요사키의 시대는 내 아버지가 가르쳐준 교훈을 되새기게 했습니다. 그날부터 나는 파이프라인과 생명선과의 관련성을 설명하고 또 장단기 파이프라인을 통해 수입원을 다양하게 하는 일이 왜 중요한지 설명하는 책을 준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3개월 후 파이프라인 우화라는 제목으로 써내려간 그 원고를 출판사에 넘겼습니다. 파이프라인을 구축하라. 아버지의 조언을 충실히 되새긴 나는 수년간 사업성이 뛰어난 여러 개의 파이프라인을 구축했습니다. 그렇다고 내가 아버지처럼 12개 업종의 사업체를 거느리거나 2천만 달러를 소유한 재력가가 되었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하지만 나는 지금도 아버지가 못다 이룬 꿈이자 내 꿈을 향해 열심히 노력하는 중입니다. 다행히 내 파이프라인은 노력한 만큼 철저하게 수익을 챙기도록 시스템화되어 있어서 현재는 물론 미래의 안정까지 보장해 줍니다. 그 파이프라인은 내 시간적, 경제적 여유로움을 비롯해 평생 그 안정을 보장받도록 설계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말 그대로 그 파이프라인은 내 생명선입니다. 내 아버지는 평생 이룬 생명선을 독재자에게 빼앗겼고 이후 최선을 다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일어서는 데 실패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과 내가 내 아버지처럼 생명선을 빼앗길 일은 절대 없을 것입니다. 내 생명선을 빼앗을 수 있는 사람은 오직 나 자신뿐입니다. 마찬가지로 여러분의 생명선을 빼앗을 수 있는 사람도 여러분뿐입니다. 생명선을 빼앗는 일은 간단합니다. 생명선을 구축하기 위해 아무런 시도도 하지 않으면 여러분과 나는 스스로 생명선을 빼앗을 수 있습니다. 내 아버지의 체험에서 여러분도 무언가를 깨달아야 합니다. 내일이 당연히 오늘과 같을 것이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믿을 수 있는 것은 파이프라인이 안겨주는 안정뿐입니다. 파이프라인을 구축하지 않으면 미래의 안정을 보장받을 수 없습니다. 현재는 물론 미래의 안정까지 보장해줄 생명선을 원한다면 지금 당장 파이프라인을 구축해야 합니다.